이번 시간에는 인사급여에 관련돼서 알아보겠습니다. 인사급여를 실행하기 위해서는 이 인사급여 메뉴를 클릭을 하시면은 프로그램이 실행이 되는데, 만약에 여러분들 메뉴 중에 이 인사급여가 없을 경우에는 환경 설정에 각종 설정에 제어판으로 가보시면은 이 메뉴를 컨트롤할 수 있는 메뉴 관리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주차, 임대 이렇게 체크가 안 되었으면은 이런 식으로 그 메뉴에서 다 빠집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가 현재 인사급여 없어 하면은 요거를 이렇게 눌러주시면은 인사급여가 생성이 됩니다. 마찬가지로 전부 다 원위치를 시켜놓는 걸로 이렇게 해서 여기서 설정해 주시고, 인사급여를 누르게 되면은 프로그램이 이런 식으로 로gin을 거쳐서 나타나는데, 요게 그 직원 인사 관리와 급여 관리, 매월 지급되는 급상여를 계산하고 지급대장이나 지급 명세서, 그 다음에 은행 자동이체 현황을 도에 인쇄를 해서 은행에 제출하는 거 등등을 인쇄를 할 수 있고 조회할 수 있게끔 되어 있고요. 그리고 직원이 퇴사할 때 퇴직금 그 어, 계산하는 거와 인쇄하는 거, 각종 퇴직 관련 인쇄하는 부분, 연말에 정산을 하는 어떤 부분, 뭐 연간 지급 내역을 조정하든지 아니면은 각 개인별로 공제 받을 사항들을 등록을 해서 연말정산을 자동으로 계산해주고, 그래서 원천징수 영수증을 조정하고 조정된 거를 집계를 하고, 집계된 것을 뭐 원천징수 영수증이라든지 소득자료 집계표, 기타 전산매체, 후세청에 제출용 전산매체 등을 만드는 부분, 그리고 거래처에 대한 전체적인 인사급여 시스템을 환경을 맞춰주기 위해서는 환경 설정에서 여러 가지 코드 등을 설정해주고, 그 코드에 의해서 직원 관리 및 어, 급여 관리 등등을 하실 수가 있겠고, 이 부분은 뭐 특별한 사항은 없고, 인사급여를 사용 중에 그 수정되어야 할 사항이라든지 불만사항, 기타 등등은 여기다 등록하게 되면은 당사의 대표이사가 요거를 보고서 즉시 반영해 드립니다. 기타 나머지 사항은 뭐 별다른 사항 없고, 이 중에서 제가 그 이번 시간에 특별하게 강조해서 어, 설명할 부분은 인사관리와 급여관리, 뭐 퇴직관리든 연말정산이든, 이거는 퇴직정산도 이번 시간에 알아보고요. 연말정산은 매년 그 연말정산 하는 공식이 다르기 때문에 그때그때 다르게 매년 그 연말정산 하기 전에 저희들이 별도로 동영상을 제작하여 여러분들한테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서 오늘 알아볼 부분은 대략적인 어떠한 시스템으로 운영이 되고 있는지 정도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1차적으로 여러분 거래처에 인사급여를 현재 사용하지 않는다 그러면은 환경 설정부터 해야 하는데, 환경 설정하는 부분은 그렇게 복잡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간단하게 설정을 하고 다음으로 넘어가 진행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환경 설정에 기본 설정으로 가면은 지금 현재 좀 설정되어 있지 않군요. 그 사업장 명칭, 예를 들어서 신라 빌딩이라고 치고, 법인명 신라정보기술, 대표자 김홍길이라고 하고요. 사업자 등록번호 7-811-39307, 법인 등록번호 110- 뭐 이렇게 들어가고, 주민번호도 상관없고요. 소재지 서비스 프로그램 개발,
이 부분은 이 부분에서 모든 인쇄물에 대한 결제 부분에 대한 결제 사항인데, 담당, 뭐 주임님이 있으면 주임, 과장, 소장, 뭐 회장님도 되겠고요. 그리고 현재 연말정산 작업 연도라고 있는데, 연말정산할 경우에 이거 필요한데, 현재가 2006년도니까 2006년도로 하고, 급여 지급일이 예를 들어서 30일이다. 그러면 30일, 31일이다. 30일인데 이거는 뭐 얼마든지 계산할 때 변경 가능하니까 참조사항으로 해서 25일이면 25일 정도 이렇게 넣어주시면 되고, 저장하게 되면은 저장이 됩니다. 네, 이렇게 됐죠. 그리고 코드 설정. 이 부분에는 부서 코드, 직급 코드, 은행 코드가 있는데, 부서 코드. 저희들은 코드 이름 이렇게 되는데, 코드에는 숫자로 여러분 이렇게 입력하시고, 부서니까 뭐 관리소, 뭐 관리라고 하죠. 02번을 전기실, 03번을 뭐 시설팀, 04번을 경비, 05번을 청소. 예, 이렇게 해서 등록을 시켜주시고, 변경하시고 저하면 여기 딱 그리고 글르거시고 변경하시면 되겠고, 여기서 직접 변경하셔도 상관없고, 필요 없으면은 누르시고 삭제 버튼 누르시면 삭제가 되는 거고요. 직급 코드 01번을 뭐 직급 소장, 02번을 과장, 3번을 주임. 근데 관리소에는 제가 뭐 대리는 아직 못 본 것 같은데, 그냥 사원, 사원 하면 되겠죠. 그럼 이렇게 됐고, 은행 코드 01번에 뭐 신라은행이다. 신라은행 뭐 이런 식으로 해서 02번에 뭐 국민은행 넣게 되면 부서 직급 은행 코드를 이렇게 등록하시고요. 등급 설정. 이 부분에서는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인데, 이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은 수시로 등급이 바뀌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저희들이 이제 등급이 국민연금이든 건강보험이든 등급이 바뀌게 되면은 여기에 공지를 띄워줍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여기 와서 바뀌게 된다면 초기 버튼을 누르게 되면은 바뀐 등급이 자동으로 다시 다운로드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요. 건강보험 등급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예, 이렇게 해서 등급별로 설정이 되고, 가끔 세일, 가끔 세일도 현재 여기는 2004년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이 2006년도인데 표시가 잘못되어 있네요. 각 소득별로 1인 공제, 2인 공제 인원수에 따라서 가끔세를 어, 계산하도록 등급별로 전부 되어 있는데, 이것도 예를 들어서 등급이 소득세율이 바뀌게 되면은 변경된 데이터만 가져오면은 자동으로 요 데이터가 변경이 됩니다. 그래서 요 변경된 데이터를 가지고 매월 지급되는 급여의 가끔세, 소득세가 변경되는 것을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예, 이렇게 됐고요. 그 다음에 항목 설정. 이것이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 이거는 매월 지급되는 급여의 항목들입니다. 기본적으로 저희들은 기본급은 등록되어 있고, 여기다가 지급되는 항목이 뭐가 있나요? 연차 수당이 또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월차 수당이니까요. 예, 그 다음에 중식대라고도 하고, 또 뭐가 있나요? 뭐 무슨 뭐 차량 보조비, 음,
여기 그 지급 항목 설정에는 상여금을 별도 넣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코드를 15개까지 지급 항목으로 입력할 수 있도록 해놨고, 여기서 과세냐 비과세냐에서 1번은 과세 비과세 연말정산 제외 이렇게 되는데, 비과세인 경우는 2번 이렇게 넣어주시면 되겠고, 만약에 좀 5가지의 그 지급 항목이 있고, 요 항목별로 급여 계산할 때 어떤 식으로 계산되어 할 것을 설정할 것은 여기다가 요 부분에다가 더블 클릭을 하시면은 여기 계산 공식이 나옵니다. 그래서 기본급은 그 고정금액으로 적용될 거고, 이거는 뭐냐면은 인사급여 그 사원이 입사를 했을 때 기본급이 얼마라고 책정이 되기 때문에 그 금액에 입력되어 있는 금액을 바로 계산할 때 가져오겠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연차수당은 전월복사 또는 그 고정 금액을 선택하세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요거를 가지고 보시면 되겠고, 그래서 대부분들이 그 급여 계산하는 부분을 보게 되면은 전달에 계산된 거를 그대로 가지고 와서 수정된 세대만 그 직원만 수정을 해주면 쉽게 그 급여를 계산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고정 금액을 하시든지 전월 복사를 하시든지 하는데, 여기서는 쉬운 방법은 고정 금액으로 하시는 게 쉽습니다. 월차 수당 공식은 있는데, 월차 수당은 지급할 항목들을 선택하세요 이렇게 나오는데, 공식은 지급할 항목들의 합 나누기 30 이렇게 해서 그 금액을 자동으로 월차 수당에 넣겠다는 얘기죠. 지급하는 항목들의 지급하는 항목들을 선택하세요 이렇게 있으면 나오면은 현재 그 지급하는 항목들에 대해서 이렇게 나오는데, 예를 들어서 기본급, 그리고 차량 보조비에 나누기 30% 30을 해서 하겠다, 적용하겠다 하면 이런 식으로 해서 적용을 눌러주시면 되겠고, 충식대 지급할 금액을 입력하세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뭐 매월 지급하는 게 7만원이다 그러면은 이 사람한테 7만원 이렇게 해도 되고, 아니면은 뭐 고정금액 마찬가지로 인사 관리에서 그 사람한테 지급된 금액을 미리 고정시켜 주면 그 금액을 가져오는 방법도 있고, 차량 보조비도 마찬가지로 뭐 고정 금액으로 해서 적용을 하게 되면은 될 겁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지급 항목의 설정은 다 끝났고, 고정 공제 항목은 기본적으로 저희들은 가근 주민, 건강, 국민, 고용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가근세도 더블 클릭을 해보면은 지급 항목 중에 과세 항목만 선택하세요. 그러면 자동으로 적용표에 의해 계산됩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서 적용표에 의해서 계산을 하면은 자동으로 인사관리에서 등록되어 있는 정부에 의해 가지고 종표에 자동으로 계산을 하면 되겠죠. 주민세 별도 설정하지 마세요. 그러면 이거는 뭐냐면 가끔세의 10%를 주민세로 하기 때문에 설정하실 필요 없고, 건강보험 조견표를 선택하세요. 직원 등록 시 등급에 의해 자동 계산됩니다. 그래서 조견표로 해서 적용을 하고, 안 그러면 이것도 고정금액으로 할 수 있고 전월 복사도 하실 수 있고, 조견표 여기에서 조견표로 하겠다. 이거는 지급 항목 중에 계산할 항목만 선택하세요. 공식 계산할 항목의 합 곱하기 0.45% 이렇게 되니까 지급하는 항목 뭐 고정 기본 이렇게 해서 요거에 0.45%를 적용하겠다 이렇게 하면 방법도 있고, 아니면은 다시 한번요. 데이터베이스가 있고는 설정이 제대로 안 돼서 그렇습니다. 네, 다시요.
여기다가 고정금액으로 적용을 하고, 상여금을 어떻게 지급할 거냐. 상여금도 지급할 항목들과 지급 퍼센트를 설정하세요. 공식은 지급할 항목의 합, 그러니까 지급 항목의 합 곱하기 몇 프로냐, 곱하기 25%다. 아니면 25%면은 1년에 4번 나가는 걸로 되겠죠. 이번에 뭐 25% 해서 적용을 하시면 되겠고, 그래서 이렇게 설정을 하시고요. 물론 여러분 사항에 따라서 처음에 잘 모르시면 저희 서비스 요원과 통화하시던지 방문해서 같이 설정을 해서 정확한 금액을 산출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드립니다. 이것은 급여 지급대장이나 기타 레포터 인쇄물에 대해서 인쇄할 순서를 여기서 정해주는데, 현재 상태는 직원 등록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거는 이따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리겠고요. 은행 코드는 아까 등록되어 있는 거 필요 없고, 사용자 관리 현재는 등록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아까 서비스 업체에서 임의적으로 들어가서 설정하는데, 저희들이 여러분들이 인사급여를 사용하게 된다면 사용자 아이디 비밀번호를 여기서 생성을 시켜드립니다. 예를 들어서 사용자 아이디가 123, 비밀번호 123, 여러분 성명이 김홍수, 주민번호 이렇게 돼 있다고 하면은 123, 123 돼 있다고 하면은 여기에서 눌렀을 때 123, 예, 잘못됐다고 하죠. 123 하게 되면 123으로 등록되어 있는 인원이 인사급여에 접근해서 작업을 하실 수 있도록 김홍수 씨가 환경 설정은 이런 식으로 다 마치시면 되겠고요. 다음은 직원 등록에 대해서 직원 정보 관리가 있고 이런데 이거를 눌러 주시면 되겠죠. 인사관리 들어가면 현재 등록되어 있는 인원은 아무도 없고, 여기서 직원을 등록을 해 보시죠. 직원을 등록하기 위해서는 입사를 눌러 주시고, 사원 번호는 저희들은 4자리 숫자로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0001번, 관리소라고 하면은 1000번 들어 나가는 걸로 할까요? 1001번의 성명 이순신 소장님을 부서명을 관리로 아까 등록되어 있는 코드에서 등록되어 있죠. 직책은 뭐 소장님, 입사일은 2006년도 5월 1일, TC일은 없으니까 주민번호를 있으면은 입력을 해주시고, 기타 예 넣어주시고, 학교명이 있으면 넣고, 현 주소 뭐 서울, 기타 등등 신길동이라고도 해도가요. 본 적도 있으면 넣고요. 등급 딴 보로면은 넣고, 이체 어떤 은행으로 자동이체해서 지급할 거냐, 신랑에서 하겠다. 그러면은 계좌번호가 몇 번이냐 이거죠. 계좌번호가 없으면 안 하고, 공제 배우자 공제가 있을 경우에는 1번 안한다, 한다, 안한다. 하겠다, 결혼했다, 부양가족수 2명이다, 형노대 없고, 6세 자녀 없고, 장애자 수가 있으면 있고, 급여 계산을 이제 하겠다. 보험 가입일이 있으면은 2006년 5월 01일 날 가입을 했다. 거기서 변경을 누르면은 이순신 소장님이
이렇게 등록이 되어 있고요. 요거를 변경하기 위해서는 여기서 더블 클릭하시고 뭐 변경하시고 이렇게 변경하셔도 변경된 것을 보시겠고요. 대신에 한번 등록되어 있는 그 사원 번호는 여기서 변동이 안 됩니다. 변동이 안 되게끔 되기 때문에 최초에 그 사원 번호 넣었을 때 신중하게 고려하셔서 사원 번호를 부여하시기 바랍니다. 사원을 이렇게 등록 한 명만 더 할까요? 그러면 한 명 더 하시기 위해서는 입사를 누르시고 마찬가지로 이번에는 전기실 2000번으로 갈까요? 2001번에 강감찬 전기실의 전기 과장님이 2005년도 01날 해서 의료보험 등록 카드가 잘못되어 있다고 했네. 그래서 등록을 하면은 이렇게 나오겠죠. 그래서 등록이 돼 있으면 이번에는 이 사람에 대한 급여에 대한 금액을 정해주는데 아까 저희들 같이 그 급여 항목 설정을 했지 않습니까? 지급 항목하고 공제 항목하고 그래서 이순신 소장한테 기본금이 200만원이다. 연차 수당은 예를 들어서 10만원씩 나간다. 월차 수당도 10만원씩. 정식 때는 뭐 입력하셔도 상관없고요. 그래서 안 하셔도 뭐 자동 계산 설정되어 있다면은 자동으로 그 금액으로 계산을 하기 때문에 뭐 30만원 해서 전체 250만. 네. 이분한테 급여 상여가 나갈 때 한 번 나갈 때마다 예를 들어서 뭐 200만원씩 나간다 라고 했을 때 이렇게 하시고 가끔세 여기서 자동으로 계산할 경우는 0이라고 놓고 아까 급여 항목 설정에서 자동으로 조견표에 의해서 자동으로 계산할 경우는 0으로 놓고 아니면 이 사람한테 가끔세를 계산하지 않겠다 그러면 1번이라고 놓으면 됩니다. 그런데 2원부터 2 이상 되는 숫자로 들어가면 그 금액으로 자동으로 그 급여 계산할 때 이 금액을 가져가랍니다. 따라서 고정되는 어떤 금액 이 사람한테 가끔세를 뭐 10만원씩 공제하겠다. 주민세도 마찬가지로 가끔세 10%만 만원을 입력하면 그 금액으로 계산을 하겠다는 얘기죠. 마찬가지로 0일 때는 자동 계산, 1일 때는 계산하지 않는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마찬가지로 뭐 가끔세 뭐 자동 계산으로 하든지 아니면 뭐 일정한 금액을 넣든지 하셔도 뭐 무방하십니다. 그래서 정상적으로 저장되어 있고요. 다시 들어갈까요? 이렇게 되어 있죠. 이 사람은 뭐 100만원을 지급하고 차수당은 모르겠고 종시대를 7만원 넣지 말까요? 넣지 말고 차량 보조비 이렇게 넣고 이것도 다 넣지 말고 이렇게 지급드린다고 이렇게 해서 직원 현황은 현재 그 모든 부서에 이렇게 등록되어 있는 것을 보시게 되겠습니다. 만약에 그 강감찬 씨를 퇴사를 시킬 경우에는 퇴사 일자에다가 04일 6월 04일 날 퇴사를 했다. 그러면 여기 현재 근무자 직원에서는 빠지고 보게 되면은 그 퇴사자로 해서 나오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이러면 이 사람은 퇴사를 시킨 겁니다. 다시 원래대로 돌려면은 퇴사 일자를 없애면은 이렇게 다시 입사로 들어오는 거고 현재 근무하느냐 퇴사했느냐에 따른 것은 이 퇴사 일자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구분됩니다. 인사관리는 그 제일 중요한 것이 인사정보관리 부분인데 이 부분만 정확하게 등록이 되어 있으면은 나머지 뭐 근태 등록이라든지 나머지는 뭐 인쇄하는 부분이니까 한 번씩 해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급여를 계산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급여 계산은 요 급상여 계산 및 조정 업무 여기서 들어가실 수 있는데 요거 들어가시면 편하시겠죠. 주로 벌써 인사급여에서 사용하시는 건 여러분들이 인사관리하고 급여관리 이 두 가지를 사용하실 것을 알아두시면 편리하십니다.
현재 상태에서 급여는 한 번도 지급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이 거래처에서는 시초에는 신규 계산, 고정급여에서 지급금을 가져오고 공제금액은 자동으로 계산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다 놓고 급여를 계산하기 위해 급여 계산일자를 넣어주셔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2006년도 05월 30날 지급을 한다 라고 하면은 이렇게 놓고서 급여 계산하기 버튼을 누르게 되면은 급여가 정상적으로 계산이 됐는데 급여가 계산된 현황을 보시려면은 여기서 이렇게 보시면은 급여가 계산된 현황표를 보실 수 있습니다. 각 개인별로 급여가 계산된 현황을 보시게 되면 이런 식으로 왼쪽에서 더블 클릭하게 되면은 현황이 나타나는데 요거는 그 급여 항목 설정에서 설정된 대로 자동으로 급여가 계산된 것을 현황을 보실 수 있겠고 건강보험 이게 등급대로 현재금 정상적으로 등급이 설정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영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예를 들어서 등급표에 계산됐더니 뭐 24등급이다. 뭐 국민연금이고 뭐 24급 등급이다. 이렇게 되어 있다고 치면은 다시 계산하게 되면은 그 금액으로 자동으로 가져오겠죠. 예, 그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 여기에서 임의적으로 수정을 하셔도 되고, 수정을 하게 되면 수정을 하시고 나서 항상 저장 버튼을 눌러주시면 이렇게 되고, 만약에 상여가 지급된다면은 이렇게 저장을 하셔도 상관없고요. 마찬가지로 조정하셔서 저장하시면 되겠고, 만약에 지금은 신규로 계산됐는데 다음 달에 급여를 계산할 때는 급여 복사를 활용하시면 편리하십니다. 그래서 급여 복사할 지급 원래 복사될 복사할 그 날짜를 2006년도 5월 30일 거를 6월 예를 들어서 30일 날짜로 복사를 하겠다. 그럼 여기에 지급된 거를 전부 다 이쪽으로 복사를 하겠다는 얘기죠. 예, 이렇게 되면은 5월 30일 날 한 것을 상여는 계산하지 않는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서 상여를 지급할 경우는 선택되지만 지급하지 안 되어 있다고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빠져 있는 걸 보실 수 있겠고요. 이런 식으로 복사를 하게 되면 전번 달하고 지금 계산된 월의 그 금액은 보면은 똑같은 걸 확인 가능할 보실 수 있겠고 만약에 변동되면 그때 상태에 변동을 하시게 돼서 다음 달에 또 복사를 하게 되면 변경된 최종적으로 변경된 금액으로 급여를 계산하기 때문에 착오가 없으실 겁니다. 이렇게 하시면 상당히 빠르고 편리하게 급여를 계산하실 수 있을 겁니다. 또한 급여를 다 계산해 놓고 지급 항목에 대해서 다 맞춰져 있을 때 공제 항목은 다시 계산할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선택하시고 아니면 이거를 선택하시든지 이거를 선택하시든지 원하는 대로 읽어보시고서 원하는 대로 다시 클릭하면 그것만 해당되는 것만 수정되는 것을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예, 이렇게 될 거예요. 급여가 계산되면 또 항목별로도 이렇게 조정하실 수 있고 기본급만, 연차수당만, 종식만 이런 식으로도 보실 수 있고 예를 들어서 이거를 150만원으로 하겠다. 150만원에 15만원 주면 안되겠죠? 예.
150만원 하겠다. 이렇게 바꿔서 뭐 직원이 많을 경우는 쭉 내려가겠죠. 그래서 빠른 시간 내에 해당 직원을 찾아서 수정을 하시고 한 다음에 작업 종료하면은 요 지금 200만원에서 150만원 바꿨기 때문에 요 인원에 대해서 지급 항목의 합계, 공제, 뭐 총액 등을 다시 수정을 해줘야겠죠. 그래서 자동으로 여기 프로그램에서 수정을 해줍니다. 이렇게 들어가면은. 그다음에 조회 부분을 보게 되면은 급성의 지급 현황 조회를 보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날짜별로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고요. 부서별로도 보실 수가 있겠고 전체로 볼 수도 있고 전체 합계가 기본급이 250만원, 150만원, 100만원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보실 수가 있고 급여 총액 5월 30날은 상여도 나갔죠. 상여도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 가건세, 주민세, 건강보험 합계 전체 차인 지급액은 요 금액 더하기 요 금액 했더니 요 금액이 나왔다는 걸 이렇게 보여줄 수 있겠고 확인하시고서 이상 없으시면은 그 지급 대장을 눌러서 옵션이 시겠는데 총괄표를 눌렀을 경우에는 한 장으로 부서별로 여기는 뭐 지금 현재 관리소하고 전기실 두 개로 나와서 나오는데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관리실 1명, 전기실 1명. 그래서 전체 금액은 얼마고 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을 나타내고 아까 그 결제한 부분도 나타나는 거 보실 수 있겠고요. 6월분 나오고 그 다음에 총괄표를 제외한 연속을 할 경우는 총괄표가 안 나오고 직원이 뭐 30명, 50명인 것도 있기 때문에 요 직원들만 계속 연결해서 나오는 형식으로 폼은 전체적으로 똑같고요. 그 다음에 전체 총괄표를 포함해서 첫 장에는 총괄표가 나오고 그 다음 장부터는 부서별로 자동으로 분류하여 이렇게 되겠죠. 전체 총괄표 한 장 나오고 두 장이 뭐 직원이 부서가 많을 경우는 여러 장이 나오겠지만 뭐 관리실 한 명 현재 되어 있고 이런 식으로도 형식으로도 인쇄가 가능합니다. 지급 대장이 끝나면 명세서 각 개인별로 나눠주는 지급 현황 명세서를 각 개인별로 이렇게 인쇄를 해서 한 장에 두 장씩 나오게끔 되어 있고요. 여기 이렇게 절치를 하셔가지고 이분하고 각각 나눠 드리면 되겠죠. 예. 그리고 요거는 개인별 급성의 지급 현황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해서 언제부터 언제까지 지급되어 있는 전체 현황을 보실 때 이렇게 하시고 인쇄를 누르시게 되면 마찬가지로 요 부분에 대해서 지급된 내역들을 인쇄가 가능하겠죠. 은행 자동이체 현황 조회 그러면은 은행의 이 부분은 신라은행, 국민은행, 모든 은행으로 되어 있는데 신라은행에 이분의 어떤 계좌로 이 금액을 입금을 시켜서 이분이 이제 급여를 지급하는 할 때 은행 지급 현황을 이렇게 조회를 하실 수 있겠고요. 이거를 은행 제출용으로 해서 인쇄를 하는데 모든 은행이 되어 있는데 인쇄를 누르게 되면은 은행 제출용 인쇄물이 다음과 같이 이런 식으로 작성이 됩니다. 예, 됐고요. 그래서 급여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알아보셨고 다음에 퇴직 관리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퇴직자를 우선 생성하시는데 강감찬 씨를 6월 4일날 퇴사를 한다. 그러면은 6월 4일이라고 일단 먼저 변경하신 다음에 퇴직 관리 가서 퇴직 산출로 간 다음에 이를 더블 클릭을 하게 되면은
여기 해당되는 그 직원의 정보가 쭉 뜹니다. 이때 제가 미리 입력을 했었는데 3개월 평균 금액을 여기다가 입력을 해 주시고 자동 계산을 하게 되면은 이 밑에 부분에 그 현황들이 금액들이 소득세나 주민세라든지 자동으로 계산을 해줍니다. 예를 들어서 중식대 금액을 7만원을 평균 잡아서 지급했고 차량 보조비를 30만원을 보조했고 뭐 100만원을 상여금으로 나갔고 했을 경우에 자동 계산을 누르게 되면 평균 합계 금액, 일일 평균 퇴직급여에 그 자동으로 계산해주고 소득세도 자동으로 발생하십니다. 근데 이분은 현재 소득세가 나올 수 있는 조건이 안 되기 때문에 안 나오는 것을 볼 수 있고 전부 다 맞은 상태에서 저장 버튼 누르시고 그러면은 소득 퇴직금에 대해서는 계산이 다 끝났습니다. 퇴직금이 끝나면은 그 나머지 이제 인쇄할 부분이 남아 있는데 인쇄 버튼 누르시고서 퇴직금 지급 명세서와 퇴직소득 원천 징수 영수증을 이렇게 원하는 대로 인쇄를 하시면 됩니다. 예, 이렇게 나오고요. 마찬가지로 퇴직소득 원천 징수등도 소득자, 발행자, 보고용, 보관용 이런 식으로 해서 별도로 인쇄를 하시면 보관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연말정산에 대해서 간략하게 소개하겠습니다. 연말정산은 이 순서 1, 2, 3번을 통해서 연말정산이 실제로 이루어지는데 1번 연간 지급 내용을 조정을 하시는데 눌러주시고 이렇게 왼쪽에서 직원은 2006년도 지금 연말정산을 정산을 하는 부분인데 누르게 되면은 실제로 지급된 금액들이 자동으로 이렇게 산출됩니다. 그래서 이 강감찬 씨는 지금 5월, 6월 달 두 달간에 거쳐서 지급이 된 것을 보실 수 있는데 저장 버튼 누르게 되면 요거의 합계를 요 부분으로 내려갑니다. 요 내려간 요 금액을 가지고 실질적으로 연말정산을 이루어지는 거고요. 마찬가지로 이렇게 이순신을 누르게 되면 지급된 현황을 이렇게 합계가 나오는데 여기에서 임의적으로 이렇게 입력을 하시더라도 바뀌는 걸 보실 수 있겠죠. 직접 입력해도 상관없습니다. 하고 저장 하게 되면 저장이 된 거고요. 그리고 이제부터는 연말 정산을 할 인원에 대해서 공제 내역 등을 등록하는 부분을 간략하게 소개하겠습니다. 이 부분 들어가게 되면은 최초의 연말정산 공제내역 등록할 인원이 나타나지 않는데 이때는 일괄 기초자료 생성을 눌러서 얘를 누르게 되면 등록된 2005년도에 연말정산을 할 인원들을 자동으로 끌고 옵니다. 이때 그 왼쪽에서 해당되는 인원을 더블 클릭하게 되면 오른쪽에 공제될 내역들이 나타나는데 이때 뭐 배우자 공제를 할 것이냐 직계 전수 이쪽에 그 커서를 이렇게 마우스를 갖다 대게 되면 밑에 부분에 설명이 나오니까 보시면서 수정할 사항을 수정을 하시고 이 부분에서 건강보험 보험료와 연금 보험료 불입액은 자동으로 생성할 때 끌고 왔고 나머지 부분은 입력을 하시면 되겠고 다 되면은 여기서 저장 버튼을 누르게 되면은 지금까지 이순신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공제 내역 등을 설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부양가족 공제자가 있을 경우에는 2005년도부터 새로
국세청에서 제정된 건데, 예를 들어서 부양가족이 있을 경우, 배우자라든지 직계손속이라든지 있을 경우에는 그 부양가족 명세를 상세하게 등록을 해줘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등록을 원하시면 그 추가 버튼을 누르게 되면은 이렇게 한 줄이 작성이 되면서 관계, 소득자의 직계존속 여기 내용이 들어가 있으니까 여기다가 입력을 하시고 또 추가할 사항이 있으면은 추가 버튼 누르게 되면은 자동으로 또 다음 줄로 상승됩니다. 만약에 이게 필요가 없다 하면은 이 화살표로 마우스 갖다 놓고 클릭한 다음에 키보드에 델리트 키를 치게 되면은 그 해당 줄은 삭제가 됩니다. 마찬가지로 이쪽도 하고, 만약에 종전 근무지가 있다면 종전 근무지 처와 사업자 등록번호, 급여, 상여 등등의 합계 금액을 이곳에다가 입력을 할 수 있는데 두 군데까지 입력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1번 연간 지급 내역이 등록되고 공제 내역 등이 등록되었다면 3번 1번, 2번 가지고 연말정산을 직접 계산을 하는 부분입니다. 예, 이렇게 계산하고 나면은 실질적으로 이런 화면이 뜨는데 여기서 왼쪽에서 원하는 인원의 직원을 클릭을 하게 되면은 오른쪽 상세하게 징수부에 관련된 사항들이 자세하게 발생합니다. 이때 여기에서 변경할 수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이 버튼이 클릭되어 있는 상태라면 여기 활성화되어 있는 상여금을 뭐 1000만원을 더 들어가겠다고 엔터를 다른 부분으로 마우스를 가져가는 순간에 자동으로 나머지 부분은 자동 계산되는 건 자동으로 계산되는 걸 말씀드리는 거고요. 이거를 풀어놓고서 예를 들어서 이거를 500만원이라고 했을 때는 변동이 없습니다. 예, 이걸 누른 상태에서 변동을 하게 되면은 예, 자동으로 계산이 되고 이걸 참조를 해주시면 되겠고, 다시 계산 원래 그 수정되기 전 최초로 어, 이곳에서 계산된 그 내용들을 그대로 다시 가져오는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고, 이거는 요 이순신에 대해서 삭제하는 부분 내용이 없겠죠. 그래서 이 상태에서 다시 들어가게 되면 이건 없지만은 여기서 다시 계산하게 되면 그 이순신만 다시 또 만들어 줍니다. 이거는 왼쪽에서 직원이 많을 경우에 선택되는 부분이고, 요거는 화면을 싹 지우는 방법. 그 다음에 인쇄 다 이거를 조정을 끝났다 그러면 원천 징수 영수증 소득자별 원천 징수 소득자별 제출 지표표 이런 식으로 해서 원하는 식으로 왼쪽 거를 그 징수 의무자를 정확하게 설정하고 저장하신 다음에 인쇄를 하게 되면 원하는 부분은 인쇄가 됩니다. 그리고 원천징수 분을 전산 매체를 만드시려고 하면 전산 자체 만들기를 누르게 되면 주민번호가 에러가 있는 직원에 대해서는 에러가 났다 이렇게 하고, 주민번호가 한 건이라도 에러가 있으면은 전산 매체가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전산 매체가 만들어지고 신고하더라도 이 잘못된 직원으로 인해서 다시 발송을 시켜달라고 다시 정산을 하라고 통보가 합니다. 따라서 여기서 다시 한번 확인하고 주민번호를 정확하게 기재를 하신 다음에 전산 매체를 만드시면 됩니다. 이건 소득자료 집계표인데 각 직원별로 상세하게 정산된 내역들을 현황들이 나옵니다. 이거는 아까 들어갔던 그 인쇄하고 정산 매체를 만드는
해가지고 화면을 나타내는 거고, 이로써 정산하는 방법에 대해서 간략하게 알아봤습니다. 나머지 그 인사급여 부분의 사용 중에 잘 모르시는 부분이 있으시면은 저희 서비스 업체에 언제든지 전화를 주시면 저희가 그 성심 있게 답변해 드리고, 여러분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할 것을 다시 한번 약속드리면서 인사급여에 관련된 사항 설명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